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입니다. 매주 토요일 월간조선 정광성 기자와 함께 북한 이야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밖에서는 비가 옥시로 쏟아지는데 떠먼 길 오셨습니다. 비 오를 때 이렇게 운전하는 기분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스트레스 받으면 운전하면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거라서 비 올 때 특히 또 좀 위험하긴 한데 네.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예비 선거 예,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네, 사전 투표하는 날이죠. 네, 사전 투표하는 날 돼서 아침에 여기서 7시에 가서 8시 한 반쯤에 서울에 도착해서 나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전 선거는 아무 지역에서나 한다고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주변에 어디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 서울이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다른 지금 재보궐선거 또 서울시 선거다 보니까 서울시 안에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때는 평양 시민이었는데 정말 억지로 하던 선거. 야, 이 서울 시민이 돼서 내가 드디어 이 올해 갑자기 그 서울 시민에 대한 긍지감이 그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본론에 들어가서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통일부 산하 재단이죠. 남북 하나 재단. 그 재단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기사를 썼던데 관련 내용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한국토지공사죠. LH공사가 이제 그 직원들, 내부 직원들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래서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 투기 목적으로 이제 뭐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통일부가 이제 남북 하나 재단에서도 재단 직원이 그 저기 공공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 이용을 해서 박사학위 논문 취득한 사실이 이제 알려져가지고 그 관련 제보를 받고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남북 하나 재단에서 공공 정보 어떤 걸까요? 그 일단은 이게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입니다. 이제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것은 이제 탈북민들의 이 한국 사회 정착과 올바른 삶의 사회 이제 적응 과정을 위해서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걸 이제 해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곳인데 남북 하나 재단에서 1년에 여러 차례씩 이런 조사를 한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탈북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들이 적응에 뭐가 올바르고 어떤 지원이 맞는 건지 어떤 지원이 안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죠. 설문조사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조사인데 그 안에는 물론 탈북민들의 개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해당 자료 자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 그 남북 하나 재단은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예산을 받아서 그 탈북민들 조사해서 그 조사 내용을 통해서 탈북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공공의 목적에서 조사고 그리고 이제 또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 자체가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국회에서 제출을 하라고 해도 국회에서 그 제출 못하는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정보를 사용해서 결과물이 뭔가요? 자기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을 한 거죠. 그 안에 데이터랑 그 안에 그런 걸 통해서 자기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을 해서 무단으로 이용을 해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한 사실이 그건 문제가 좀 있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취재를 해보고 이제 기사를 쓴 건데요. 이게 참 좀 아이러니한 게 아직도 이게 해당 문제가 지난해 불거진 문제더라고요. 이제 지금 저도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후속 기사를 관련해서 후속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불거진 문제인데 올해 2월달에 통일부 감사팀에서 나와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의 그 컴퓨터를 물론 그 관련된 팀의 컴퓨터를 다 가져가서 그런 식으로 지금 조사 중이고 지금 아직 조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입니다만은 관련해서 지금 사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하나 재단에서 탈북자들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해마다 국가 예산을 가지고 연구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연구물들은
국회에서 달라고 그래도 그렇죠. 탈북자 신상 정보가 네.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 재단 사람이 그걸 사용해서 자기의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아니라 자기 논문, 개인의 논문. 개인 박사과정 논문에 이용을 해서 통과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LH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나중에 자기가 이걸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중에 어디 나가서 뭐 강연을 하던가 뭘 하던가 이게 또 그 금전적인 문제가 또 연결될 수 있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걸 가지고 뭔가 재단이나 통일부에서 이거를 처벌이나 이런 거를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 시점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서 그게 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원래 박사 논문,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이과든 문과든 논문을 쓰려면 그 자료들이 필요하게 필요하죠. 예. 그 자료들을 기본적으로는 개인들이 다 자체로 설문을 하거나 네. 자체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네. 네. 조사물을 나의 박사 논문을 위해서 썼다. 예. 그런 문제가 된다. 근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 압수수색했다면 경찰에서 하는 게 통일부 감사팀에서 압수수색 한 건데. 감사팀에서. 예. 그래서 저 다른 쪽에 좀 취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나 이제 경찰 쪽을 좀 알아봤는데 이거는 배임죄에 해당돼서 만약에 통일부나 남북한나 재단이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뭐 아직 뭐 조사 중이라고만 말을 하겠지만 저는 조사가 거의 끝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징계도 없이 지금 통일부가 지금 문개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기사까지 나왔으면 네. 그 사실 팩트 여기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처리가 빨리 돼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서 후속 기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하나재단 문제가 있나요? 진짜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지금 문제가 많아서 지금 저도 여러 차례 이제 관련해서 기사를 쓰려 하다가 정확한 이거를 팩트를 잡지 못해서 이제 저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주변의 얘기나 이런 그 안에 내부 얘기를 들어오면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정보 관리를 잘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다른 외부나 이제 다른 직원들이 그러니까 해당 직원을 관리하는 직원만 봐야 될 정보를 이 관리하는 정보 직원이 잘못해서 전체 직원이 다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직원이 그 자료 자체가 그 탈북자들이 그 뭐 개인 신상 정보 자료 뭐 핸드폰 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다 그런 자료들을 그냥 한꺼번에 공개되는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다 막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에서 내부 감사팀에서 문제가 해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잘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안에서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도 일부러 빠져나오지 않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또 하나 문제들은 이게 그 탈북민들은라면 좀 알겠습니다만은 남북한한 재단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한 재단 자체가 탈북민들을 위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다. 그 통일부 산하단체인데 너무 탈북민들에 대해서 너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탈북민들에 대한 좀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남북한한 재단이 탈북자를 위해서 사업하는 부서인데 탈북자들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받고 있고 그런 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도 이제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잠깐만. 남북한나 재단에 가보셨나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몇 번이요? 지금까지 한 세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난 10번 가본 사람인데도 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는데 예. 기자답게 3번 가보시고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저 가본 것도 가본 거지만 그러니까 예전부터 저는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게 취재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하소연하듯이 이제 하는 얘기가 기자니까. 있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거 사건 관련해서 이제 기사 나가고 나서 저한테 메일이 탈북자분들 메일이 한 서너 통 왔습니다. 실제로 예 이런 것들을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탈북자들도 이제 뭔가를 속으로 이제 쿵쿵 앓고 있는 거죠. 어디가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기자나 이제 다른 사람 만나 이제 터놓고 얘기하고 하소연하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이게 정말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남북한나 재단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아시겠지만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첫째로 남북 하나재단으로 이름을 바뀔 때 야,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탈북자들 도와준다는 그 협의회가 기관이 완전 북한 눈치를 보는구나. 탈북자들 돕는 재단이라는 게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이면 딱 나와요. 근데 남북 하나재단 이건 무슨 정치조직 같잖아요. 그렇죠. 네, 남북 하나재단. 그래서 그 이름 만들어질 때 아주 험했죠. 탈북자 중에서 아주 의협심이 강하고 원칙적인 사람들이 야 너네 뭐라는 짓이냐 엄청 제기할 때 저는 정말 매일 가다시피 했고요. 한때 가서 이러다가 야 이 사람들이 이거 탈북자들 말을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들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지원재단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우리 박상학 대표하고 또 여러 번 갔었죠. 이사장들이 여러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김일주 이사장, 정호김 이사장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우리 박 대표랑 저랑 우리 라디오 하는 단체 대북 라디오, 대북 전단 도와달라 그러면 두 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치적으로는 이거 개입 못한다. 지원. 근데 탈북자들 중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딱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정 떨어져서 상하가 다시 가지 말자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틀어서 그래요. 그때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재단에서 재단 측에서 그 후에 또 이사장 하는 분들 너희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정치적인 기구가 나오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재단이 또 나오지 않냐. 그럼 그 정치적인 기구에서 그 북한 인권 재단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 지원 받아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딱 쪽을 갈랐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쵸. 재단 이름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자들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경찰 세운 거 아세요? 청원 경찰? 만나봤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들어갈 때 막 무시무시 막 어마어마해요. 물론 탈북자들이 저들의 소위 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강경투쟁 한 것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탈북자를 도와주겠다는 재단에서 청원 경찰 세워놓고 그렇게 딱 못 들어오게 막으면 그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벌어졌던 일들의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문제 말씀하시겠지만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좋다 정치적인 걸 빼자. 그 정책 지원만을 한다 했을 때 내가 후에 자료도 줄 수 있어요. 거기서 돈 1억 2억 타고 해외로 간 친구도 있어요. 뭐 하다가 망해먹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안 돼서 그렇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깊이 취재하면 내용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제 이거 전에도 제가 기사를 한번 썼었는데 관련해서 이사 구성 관련해서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적이냐면 남북하나재단의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그 안에 탈북민 2명을 이제 해가지고 탈북민들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취지겠죠. 그 예전부터 1명인가 2명이 있었고 지금은 현재로서 3명이 3명이에요?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다른 분하고 2명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진으로 했을 때 제가 기사를 썼거든요. 그 분에 관련돼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탈북자들을 그러니까 본인도 탈북자면서 탈북자들을 상대를 하지 않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증오감까지 펼치는 그런 분을 남북하나재단 이사로 앉힌다는 게. 근데 그거 확실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저는 그 기사까지 나갔습니다 실제로. 아니 근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들었어요? 취재를 했죠, 저는. 취재를 해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때도 이제 제보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탈북자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남북하나재단의 이사로 들어가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책을 만드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냐, 의견을 펼칠 수 있냐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변에 이제 취재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친한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실제로 이분이 탈북자들을 좀
쉽게 말해서 알기를 좀 우습게 하는 본인도 탈북자면서 나는 차원이 다르다. 아. 라는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사진으로 들어가 그리고 또 있는 한 거죠. 또 한 분은 또 그분에 대해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그분은 뭐 이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뭐 이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그분은 안 했어요. 아. 네, 사양을 자기 이사진에서 사양을 하고 근데 정작 문제 있는 본인은 들어가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 본인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기사에 네. 그 인터뷰한 사람은 김성민 이름밖에 안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네. 나가 대상으로 안 해. 아, 그래요? 그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사실 그냥 그때 형님 대표님 이름 써도 되나 해서 수라 내 이름 했는데 그렇게 됐어. 근데 뭐 이상할 거 없어요. 네. 나도 그 객관적인 네.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나도 그 후에 그 기사를 보고 네. 정말 이런 사람일까 하고 알아봤더니 뭐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한 분은 그만뒀구만요. 네, 그래서 한 분은 아예 그만두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사 문제 네. 그다음에 그리고 안에서 내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 탈북 직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남북하나 재단이랑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다만 탈북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탈북민 직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안에서 근데 있는데 이 직원들 뽑는 문제도 솔직히 문제가 또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몇 퍼센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직원들에 대한 채용 문제도 그렇고 이런 데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그리고 그 최근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남북하나 재단 이사장이 있고 밑에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사무총장, 예, 총장이 있는데 그 예전에 사무총장을 탈북민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탈북민사에서 이렇게 그래도 신망받고 좀 이런 잘하는 분을 해서 그래야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탈북민들 대표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정말 탈북민들의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탈북민을 사무총장으로 해가지고 면접까지 봤었죠. 봤죠. 네, 면접까지 보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끝내는 정부가 정부가 바뀌면서 무산이 됐는데 정부가 바뀌면서가 아니고요. 네. 거기에 네. 아주 묘해요. 네. 그때 여러 사람들이 그 신청을 했는데 네. 봤어요. 저는 어려워서 쓰지도 못하겠더라고. 네.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둘 중에 이제 김광, 안찬일 대표님들이 네. 돼서 이제 김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종적으로 면접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6개월 동안 딜레이 시켰어요. 정권이 바뀐다 뭐 이러면서 그야말로 그래서 이게 이사장은 글쎄 뭐 정치하던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 하던 네. 사람들이 했으니까 네. 자 이거 사무총장까지 이런 식으로 얘들이 헤쳐먹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네. 엄청 그때 나는 그 탈북자들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네. 와 이건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탈북자 쓰는 거 탈북자 지원재단이에요. 저도 스스로가 재단 자체가 탈북자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탈북자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되도록 육성하는 게 어떤 그렇죠. 재단의 임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몇 퍼센트 그래서 처음에 탈북자들이 정말 끊임없이 세계에서 20% 겨우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를 올렸다가 자 50%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또 있죠. 그리고 앞으로 기사 쓴다니까 여러 문제들이 더 나올 거라고 보는데 혹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더 다룰 것인가요? 일단은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남북하는 재단을 미워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좀 안에서 제대로 해서 좀 이왕할 거면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좀 뭐 제대로 된 정책과 제대로 프로그램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보호 프로그램 솔직히 그 대표님 작년인가 자작년에 그 아사 모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솔직히 얘기 나오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정착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아서 그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라고 일단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 예산을 돌리고 있는데 이들이 안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탈북민들이 한데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나빠서 그리고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행정이나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좀 하라는 의미에서 좀
밖에서 좀 꾸짖는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을 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정해진 건 없고 그래서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저는 취재를 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 앞으로 이런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라고 봐요. 네. 탈북자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가서 뭐 거기에 단식 투쟁도 하고 뭐 네. 한 달 동안 그 점거 농성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저들이 바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도. 네. 그 재단은 재단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기자로서 잘 관찰해보고 네. 정말 뭐가 잘못됐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여기 시골에서 지금 뭐 그 텃밭도 가꾸고 있지만 네. 그 시집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재단에서 그 창작에 대한 지원 공모를 했더라고요. 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네. 4명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재단에서 공모하는데 하라고. 저는 안 해. 네. 그런데 이유를 물어보는데 대답한 적은 없지만 지금 내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유 첫 번째. 김성민은 쓰면 어차피 정치적인 시를 써요. 그 재단은 정치적인 거 싫다며. 탈북자들이 글이 어떻게 정치적이 아닌 수가 알 수가 있나요? 없죠.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첫째로 뭐 해봐야 돈 뭐 액수도 나와 있던데 관심 없고 두 번째 탈북자들이 글 쓰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돈 지원받아서 시집 내고 온 사람이 진짜 많은 거 내가 알아요. 차라리 그분들한테 가야지 내가 그 여기서 대학원까지 나온 놈 있고 그래서 그냥 점잖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마음들이 거기에 다 어울려지고 거기서 품어 안아주는 이런 사실 재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걸 위해서 우리 정 기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시를 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물론 재단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가 도울 일 있으면 기자로서 언제든 돕겠습니다. 저는. 왜냐면 그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을 위한 거고 이제 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돕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냥 너무 뭐 이렇게 막 들춰내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재단이 필요한 것은 저는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지켜봐야죠, 솔직히. 네, 지켜보고. 나는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정 기자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탈북자들이 목소리도 다 들어야 되고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많을 거잖아요. 동시에 재단 측의 이야기도 들어서 정말 이게 올란조선 정광선 기자가 쓰는 글은 정말 바른 요구를 하는 소리빨 같은 글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좋은 후속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